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제 옆에 이현주 의원님이 나와 계십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현주 민주당 최고위원님께서는 삼선으로 지역구가 용인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양력을 살펴봤더니 화려합니다. 그 한미의원연맹 이사, 그리고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아울러 민주당 AI 강국위원회 AX 분과장, 그리고 상임위는 산자위를 맡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AI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대선 전에 AI 강국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의원님께서 분과장을 맡고 계시네요. 네. 어떤 인연인가요? 이제 어쨌든 AI 강국위원회, 제가 이제 사실 AI 강국위원회 이름 제가 지었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네. 아. 이런 걸 만들자라고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AI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이제 사실은 한국이 온라인 강국인데, 디지털 예. 강국인데, AI 문제는 사실 많이 좀 뒤처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정권 잡으면 이제 잡았죠. 이제 그때는 정권 잡기 전에 잡게 되면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빨리 따라잡아야 한다. 그래서 최소한 미국과 중국 정도는 아니더라도 나머지 국가들 중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상당히 앞서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AX 분과라는 것은 이제 AI가 여러 이제 분야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생성형 AI, 그러니까 그 챗 GPT 이런 것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일종의 그 어떤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이 언어 모델이고요. 예. 그것을 활용해서 일의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 현장에서 산업 전환에 활용하는 것, 이게 이제 AX죠. 그래서 AI 산업 대전환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AX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조, 그러니까 공장의 공정을 갖다가 AI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공장 공정을 굉장히 그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자동차를 AI 모빌리티를 통해서 자율주행차를 만든다든지, 또는 이제 로봇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 소위 말해서 그런 어떤 피지컬 AI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스스로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학습을 통해서 챗 GPT에다가 뭘 물어보면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스스로 막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고 학습을 많이 할수록 더 나은 답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그냥 우리가 입력한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제조 물품들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자동차나 비행기나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알아서 자기가 판단해서 알아서 움직이는 거죠. 자동차가 알아서 움직이는 것이고, 비행기가 알아서 움직이는 것이고, 공장이 알아서 움직이는, 공장이 우리가 입력한 대로만 자동화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알아서 조절하고 알아서 그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거예요, 공장이.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한 단계 자동화보다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모델인데, 이렇게 되면 얼마나 생산성이 발전하겠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 완전히 간 것은 아니고요. 가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네, 비약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결국에는요, AI가 발전한다 할 때 이것이 산업에서 얼마나 우리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냐 하는 것은 AX 문제로 갔을 때 AX에 얼마나 활용되느냐에 결국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미의원연맹 이사를 맡고 계셔서 네. 이제 미국 쪽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변호사 활동하시면서 통상 업무를 좀 많이 맡으셨다면서요? 네, 국제거래 일을 주로 했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최근 그 전작권, 그러니까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그 임기 5년의 전작권을 환수해야 된다. 그걸 놓고 이제 의견이 둘러나냈다고 할까요? 이제 의견이 뜨거운데,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일부, 그러니까 전자권을 환수하면 국민의힘에서는 혹시 주한미군 철수 때문에 안보가 위협받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우려를 하던데, 그와 관련해서 최고위원회에서 주한미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잖아요. 어떤 네. 내용입니까, 의원님? 네, 뭐 전자권 환수 문제는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어떤 목표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당장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오가다 보니까 그러면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그 관세 얘기를 하면서 관세 통상과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관세 문제와 방위비 문제를 패키지로 얘기를 하던데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안보실장께서도 다녀오면서 우리가 관세만 가지고 협상을 하니까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우리 보고도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면서 국방비를 늘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라든가 유럽에 대해서도 국방비 비중을 좀 늘려라. 왜 미국이 다른 나라 국방비를 다 보존해 주느냐 예.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자주 국방을 해라라고 주장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부라도 국방비를 좀 증액한다든지 우리가 자주 국방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이거하고 관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 이런 얘기들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패키지로 이제는 협상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안보실장도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이 방위비를 제대로 내놓지 않으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런 뉘앙스를 비친 적이 있어요. 예.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좀 걱정이 막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방위비라는 거,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한국을 위해서 주둔해주고 있는데 방위비를 충분히 쓰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이제 우리한테 돈을 더 많이 방위비를 더 많이 써라라고 위협하는 수단으로 썼는데 이게 국민들한테는 또 걱정거리가 되니까요. 예. 최근에 이제 미국 의회에서 그런데 뭘 통과시켰냐면 그 국방수권법 NDAA라는 예. 것을 지난주에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여기 합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방수권법은 이제 내년도 국방수권법이 통과된 건데요. 이 내용은 이제 주한미군의 병력 감축을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의회의 승인 없이는 주한미군의 규모를 감축하지 못한다. 예. 이런 내용이고요. 요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도 일정하게는 조금 이게 이제 좀 통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요 부분은 그런데 전작권 문제는 당장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거는 뭐 모든 것이 성숙됐을 때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전작권 전환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됐고 그런 것들이 여건이 성숙됐을 때 하는 거라 지금의 논쟁은 저는 사실은 굉장히 추상적 논쟁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철수를 위협하는 이런 상황은 그러나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네. 미국 의회에서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고 네. 생각할 맞습니다.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시청자 여러분. 지금 최근에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걱정을 많으실 텐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의회 승인 없이는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 병력을 감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미 의회에서 이제 통과가 됐다. 그 내용이고요. 전작권 환수 문제는 우리가 늘 강조했고 그랬듯이 미래의 일이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도 2012년 이후로 하자 그랬고 박근혜 정부도 2015년 하자 그랬고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향후에도 논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만 굳이 주한미군 철수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